안녕하세요, 헉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리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시던 캠즐 에어텐트 회사의 오두막 모델을 제가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아이인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일단 피칭을 한 다음에, 이 캠즐이라는 에어텐트 브랜드는요, 좀 재미있는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다양한 파츠들을 내 입맛대로 바꿔가면서 내 텐트를 내가 디자인하는 재미있는 유니버스를 갖고 있어요. 캠즐의 에어 텐트는요, 모든 파츠들, 전면 스킨, 뒷면 스킨, 이런 것들이 다 호환이 돼 가지고 캠즐 하우스 모델, 캠즐 오두막 모델이 둘이 또 도킹도 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캠즐 유니버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개발을 해서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캠즐 오두막 모델을 시작으로요, 캠즐의 다양한 에어 텐트들을 제가 한번 쭉 소개시켜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피칭을 해볼 건데요, 예전처럼 무식하게 펌프질 안 할 거예요. 예. 과연 이게 수류탄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그런 것도 좀 많이 궁금하니까 한번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면 꼭지쪽 한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에어 밸브가 있어요. 큰 어미 밸브를 닫아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걸 꽉 닫으셔야 돼요. 예. 꽉 닫으시고 작은 밸브를 열어 주시면 됩니다. 어우, 손이 엄청 지저분하네. 자, 이렇게 피칭이 끝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류탄으로 했는데도 금방 자립을 했고요. 캠즐 오두막의 프레임 구조는요, 하단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단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자립을 잘 해요. 예. 하단 에어빔이 없는 기존의 에어 텐트들하고 달리 혼자서 자립이 잘 된다는 점. 제가 또 비우정이라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를 접어서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왜 앞문하고 뒷문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캠즐의 에어 텐트들은요, 이렇게 전부 다 앞문과 뒷문을 지퍼로 체결하는 방식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디자인의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디자인의 스키문을 자기 입맛대로 체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렇게 지퍼가 하나가 있는 쪽이, 굳이 앞문과 뒷문을 나누자면 이렇게 지퍼가 하나 있는 쪽이 뒤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쪽이 앞문이 되겠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앞문 쪽에는요, 지퍼가 이렇게 이중 지퍼로 되어 있어요. 자, 왜 지퍼가 두 개가 달려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캠즐의 에어 텐트 전 모델 모두 이렇게 전면 스킨 쪽에 이중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문을 두 개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킨 문을 달고 앞쪽에 캠즐의 에어 텐트를 도킹할 때, 그럴 때 또 커넥터를 다는 역할을 하고, 제가 자세한 거는요, 이따 한번 실제로 도킹을 하거나 또 커넥터를 달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마 내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또 스킨문도 한번 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부로 들어오시면요, 자, 일단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치형 창문이 있는데, 이 캠즐 에어 텐트가 참 재미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캠즐의 에어 텐트 창문은요, 총 4개의 스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부에서 닫을 수 있는 내부 스킨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메쉬 창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메쉬 창문.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레탄 창문을 탈부착식으로 체결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외부 스킨문인데요, 외부 스킨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외부 스킨문은 벨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레탄 창문은요, 탈부착식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버커를 떼고 벨크로를 떼시면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스킨으로 창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모든 창문이 다 동일하고요. 일단 이렇게 외부에서도 창문을 닫을 수 있지만 비가 오거나 동계 시즌에 너무 추울 때, 그럴 때는 내부에서 창문을 닫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 창문의 스킨을 닫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이런 거 하단에도 벨크로가 있고 이런 거는 참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외부에서 스킨문을 닫았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자, 메쉬 창문도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쉬 창문은요, 와, 소재가 여러분들 보세요. 되게 두껍고 탄탄하고 벌집 형태의 그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투과율도 괜찮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치형 디자인 창문에 이렇게 십자 형태 십자띠를 둘렀어요. 이런 거 아주 감성적이죠. 메쉬 창문을 닫았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캠핑을 하시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바깥에 나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캠즐의 에어 텐트들은요, 모든 창문이 전부 다 내부 스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닫으시면 돼요. 비 오네? 자, 이렇게 창문을 닫으시면 되고요. 내부 스킨을 닫았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창문을 오픈하실 때는요,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하단 쪽에 체결하는 곳이 있어요. 면 텐트들은 상단 쪽에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캠즐의 에어 텐트들은요, 이렇게 하단 쪽으로 이렇게 체결할 수 있게끔 버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하시면 돼요. 제가 일단 체결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이거를 강조하느냐, 이게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완전히 오픈을 했을 때, 근데 나는 조금 이렇게 개방감이 너무 좋아서 좀 불편해, 조금 부끄러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올리시면 돼요. 좀 더 부끄러운데? 그럼 좀 더 올리세요. 예, 계속 올리세요. 자, 이렇게. 예. 벤틸레이션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창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완전 오픈을 해서 개방감 있게. 와, 이거 뭡니까? 그리고 이 창문이 완전, 야, 이거 뭐 문입니까? 예, 이렇게 총 4중 지퍼로 되어 있어요. 정말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일단 그거 다 집어넣고, 우리 동계 시즌에도 캠핑을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우레탄 창문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퍼가 2개가 있는데요. 이 지퍼 2개 사이로 이렇게 이를 끼우시면 됩니다. 끝까지 딱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리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야, 하단 벨크로. 참 이런 거 정말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하단 벨크로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모든 창문이나 문이나 그 사이로 벌레, 그리고 동계 시즌은 찬 공기, 정말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단 벨크로가 되어 있고요. 하단 벨크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 우레탄 창문이 얼마나 디테일이 좋냐, 여러분들 여기 또 앞쪽에 보시면 벨크로 처리가 또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우리가 우레탄 창문을 달았을 때 이 내부 스킨을 닫았을 때 펄럭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내부 스킨에 있는 벨크로를 이 우레탄 창 벨크로랑 이렇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하게 신경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실 없어도 되는 기능이지만 있으면 정말 효과적인 그런 디테일함이에요. 자, 캠즐에서 가장 최초로 시도했던 천장 대형 우레탄 창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초대형 천장 우레탄 창문이 있고요. 자, 한번 접어 볼게요. 자, 접는 방법도 여러분들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으시면 되는데, 간단한 꿀팁 정도가 있다면 이렇게 말아서 스킨을 고정하는 이런 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걸면 뭔가 예뻐 보이지가 않고 깔끔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 보시면 이 정도 홈이 있어요. 여기서 지퍼로 이렇게 닫아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뭔가 깔끔하죠. 지금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지금 우레탄 쪽에 좀 노란 그 송진가루, 그게 많이 묻었는데
엄청 투과율이 좋아요. 그리고 캠즐의 에어 텐트들 우레탄 창문을 보신 분들, 미니 박람회나 아니면 현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레탄 소재가 정말 두껍고 견고하고 되게 고급 소재예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보지 못한 두께와 투과율, 그래서 아마 내구성이 엄청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접어 볼게요. 요거는 좀 꿀팁인 것 같아. 이렇게 딱 하면 뭔가 깔끔하니까. 예. 그래서 요만큼 여백을 좀 더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쓰시라고. 이게 캠퍼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개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정말 캠퍼의 입장을 많이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반대쪽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아치형 창문이 있고요. 이쪽에는 창문이 없네요. 아니요, 창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창문인지 문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거대한 창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일단 내부 스킨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부 스킨을 오픈을 했고요. 야, 이걸 어떻게 혼자 접냐? 일단 두 분이서 같이 접어야지 좀 예쁘게 접힐 텐데 일단은 제가 혼자 빠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접어 보도록 할게요. 총 4곳을 체결을 하시면 되고요. 야, 이런 것도 참 디테일하게 잘한 것 같아요. 사실 3개만 해도 되는데 4개를 해야지만 예쁘게 잘 접히는, 이런 거 진짜 참 많은 시도와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이런 디테일함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이렇게 메쉬 문이 있죠. 이게 다 창문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안에서 여는 것보다 바깥에서 한번 이 대형 창문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부로 나왔고요, 여러분들. 캠즐 오두막 텐트가 정말 재미있는 텐트예요. 사실 오두막 본체의 공간도 되게 넉넉하고 그래도 사실 다인 가족이 사용하기엔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텐트는요 정말 재미있는 텐트예요. 일단 제가 내부 스킨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데 이렇게 꼼꼼하게 벨크로가 다 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벨크로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왜 아일렛이 있지?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스킨이 반 접혀 있습니다. 예, 창문의 크기보다 더 큰 스킨이 반 접혀 있어요. 이거를 벨크로를 떼시면 이렇게 확장돼요. 스킨이 확장돼서 더 커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일단 창문 소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 스킨문도 접었어요. 내부 스킨문도 접었고 외부 스킨문도 접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메쉬 창문이 또 있는데요. 이 메쉬 창문도 완전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지금도 충분하고 너무너무 저는 마음에 드는 텐트인데 여기 메쉬 창문에 격자 무늬의 십자띠를 또 추가한다고 하네요. 예. 가격이 변동되지는 않고요. 여기에 십자띠를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감성적이고 디자인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창문이 맞아? 아니, 문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뭐가 많이 달렸어, 이 텐트는. 야, 이거 재료나 공인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마 뭐 생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겠지만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요. 야, 뭐 지퍼는 기본적으로 사중 지퍼고요. 벨크로부터 이런 것들 정말 아낌없이 재료를 사용했어요. 와. 이렇게 외부 스킨, 그리고 내부 스킨, 그리고 메쉬 스킨까지 완전히 다 접었고요. 와, 개방감 뭡니까? 와, 양쪽에 아치형 대형 창문, 그리고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앞문 스킨, 뒷문 스킨, 옆문도 이렇게 다 열어버리면요, 한여름에 통기성, 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예, 미친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텐트를 만들었지? 이렇게 큰 창문을 만들었지만 텐트의 스킨이 울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정말 기술적으로 엄청난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 큰 창문을 달기 위해서 이 스킨의 텐션을 짱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 그리고 엄청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자, 이렇게 영상에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10차 샘플인데요, 이렇게 대형 우레탄 창문, 야,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창문을 다 오픈을 했어요. 지금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하지만
확장 공간이 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텐트가 또 변신해요. 어떠한 기능이 또 추가되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캠즐 오두막의 변신을 보여드릴게요. 야, 스트링도 아주 고급지고 굵어요. 예. 기존의 스트링보다 상당히 두께가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구성품이 나쁘지 않은데? 이야, 그리고 의외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기본 팩이요, 그래도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캠즐의 팩은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크고 무겁고 두꺼워요. 자, 이렇게 끝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일렛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일렛을 전용 폴대에 꽂으신 다음에, 여기 땅이 지저분해서 그냥 내려놓지는 못하겠어. 무서워. 팩이 괜찮아요. 쓸만해요. 예. 자, 일단 텐션은 좀 이따 잡는 걸로 하고,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자, 일단 이렇게 스티링을. 자, 이렇게 중간에 또 아일렛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팩다운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폴대가 좌우측으로 2개씩 총 4개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팩다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타프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오른쪽 스킨을 확장을 해서 이렇게 넓은 여유 공간, 거의 타프 하나를 친 것 마냥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겼고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부분이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창문의 스킨인데 요만큼이 더 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확장형 스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제가 일단 키가 180 정도, 180 조금 넘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래도 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 발로 한 발, 두 발, 이 정도예요. 절대 좁지 않아요. 예, 절대 좁지 않고, 이렇게 오픈을 하면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출입을 하시면 돼요. 타프처럼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굳이 무겁게 타프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초반부에 보여드렸듯이 문의 디자인도 내가 맞는 스타일대로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공간들도요, 그냥 끝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확장돼서 타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재미있는 변신을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킨을요, 이렇게 하단 부분 이중 지퍼에다 답니다. 자, 이렇게 상단부터 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편도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너무 이거를 앞으로 당겨놔서 여기가 지금 안 닫히는데, 제가 이따가 조절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넣으실 때 이렇게 지퍼가 2개씩 있거든요. 꼭 이렇게 2개를 교차하신 다음에 이렇게 꽂으셔야 돼요. 꼭 2개의 지퍼가 다 체결이 돼야지만 지퍼가 체결이 됩니다. 제가 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쉽게 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위치가 경사가 져가지고요, 제가 박람회 때는 진짜 예쁘게 잘 쳤거든요. 그리고 팩다운도 지금 안 한 상태지만 어떤 식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확장 공간,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예쁜 아치형 창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겉은 메쉬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스킨을 닫을 수 있는, 외부에는 스킨이 없고요, 여러분들, 내부에서 스킨을 닫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면부는요, 제가 지금 팩을 안 박아서 짱짱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깥 부분이랑 안쪽에서 팩을 박으시면요, 정말 짱짱하게 예쁘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벨크로 처리되어 있고요. 지퍼로 오픈하는 방식이에요. 벨크로 처리는 참 잘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체결을 해서 문을 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부에 보시면요, 여기에 팩다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중간 부분에도 팩다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도 팩다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전용 폴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용 폴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이상하게 쳐놨죠. 근데 전용 폴대로 하게 되면 스킨 안으로 폴대를 집어 넣으시면요, 더 짱짱하고 더 텐션이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임시 폴대로 지금 너무 안 이쁘게 해놔서 좀 창피하긴 한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예쁜 텐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기능이 어떤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아치형 창문이 있고요. 메쉬 퀄리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메쉬 창문으로 되어 있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지퍼로 닫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 나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부에서 내부 스킨을 통해서 창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열어서 돌돌돌 마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고요. 와, 지금 공간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180인데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누웠고요. 제 기준으로 한 명, 두 명까지는 충분히, 등치 있는 분들도 두 명까지는 충분히 누울 수 있을 정도 엄청난 넉넉하게 큰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입식 세팅을 해도요, 이렇게 성인 한 명, 성인 한 명, 테이블, 그리고 또 성인 한 명, 성인 한 명, 총 4명이서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정말 넉넉하고 큰 확장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팩을 박을 수 있는 아일렛이 없는데요, 요번에 또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팩을 딱 박으면 짱짱하게, 예, 이렇게 또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퀄리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석구석 디테일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전실과 내실을 자기 입맛대로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파티션을 좀 만들고 싶다. 어쨌든 확장 공간이 좋은데 그래도 전실과 내실을 구별 짓는 파티션을 만들고 싶다. 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내부에 스킨이 있어서 여러분들, 동계 시즌, 이 내부 스킨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내부 스킨이 없으면 동계 시즌 전실 확장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기능성에 결함이 있으면 필요가 없겠죠. 자, 동계 시즌 겨울이라고 가정하고요. 전실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실 부분은 이렇게, 자, 이렇게 내부 스킨을 닫으시면요, 어떠한 기능적인 효과가 있느냐. 일단 난방,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확장 공간만 무조건 만들어 놓다고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 동계 시즌에 내부 스킨이 없는 그런 만약에 디자인이었다면 동계 시즌 여러분들 얼어 죽어요. 저 확장 공간 사이사이로 찬바람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꼭 필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캠질 쪽에서 오랜 테스트, 그리고 정말 많은 샘플을 만들면서 캠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진정성 있게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하계 시즌, 여름철에도 여러분들 확장 공간을 사용하시려면 메쉬 스킨이 있어야 돼요. 여름철 모기, 벌레. 그래서 캠줄 오두막은요, 이렇게 내부에서 또 이렇게 메쉬 스킨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메쉬 문을 닫으면 벌레 들어올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동계 시즌에는 스킨 문을 닫으면 난방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하계 시즌, 여름철에는 모기나 벌레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초대형 우레탄 창문을 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우레탄 창문을 가져오지 못해서 일단 오두막 샘플이었던 영상을 지금 참고 자료로 지금 넣어 드렸는데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야, 개방감 어마어마하죠. 같은 오두막을 갖고 있는 캠퍼들도요, 텐트들이 다 닫을 거예요. 왜? 내 스타일대로 꾸미면 되니까. 한쪽 편을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기둥이 좀 기울었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옆에 스트링이 있는데요. 이 스트링은 당연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견디라고 있는 스트링이죠. 예, 요거를 이렇게 좀 당겨서 박아 주시면요, 다시 모양이 돌아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추 모양이 잡혔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이중 지퍼가 달려 있는 쪽이 정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뒤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굳이 그래도 정하자면 이쪽이 정문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문을 닫아 볼게요. 자, 이거는 우레탄 문인데요. 요거 한번 체결해 볼게요. 자, 체결 방식은 이렇게 하단에 지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있고요. 여기에 꽂아 주세요. 이렇게. 저는 일단 우레탄 문을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안쪽 지퍼에다가 체결을 할 거고요. 지금은 잘 올라가지만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지퍼가 잘 안 될 때 힘으로 막 당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잘 돼요. 잘 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붕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얘는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붕을 살짝 눌러주시면, 워낙 텐션이 짱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눌러주고 한 사람이 잡아당기시면 돼요. 지금은 잘 돼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기둥을 살짝 눌러가지고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단에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찍찍이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감 보세요. 야, 이 우레탄 마감도 지금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퍼를 일단 체결을 하시고요. 저는 우레탄 문을 안쪽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안쪽에 우레탄 문을 다신 다음에 바깥쪽에 스킨 문을 체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안쪽에 보시면요, 여기도 벨크로가 있고 이쪽에도 벨크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레탄에는 바깥 벨크로가 없어요. 이건 샘플이어 가지고. 그래서 실사용자분들이 받으시는 제품에는 바깥에도 또 이중 벨크로가 돼 있어서 얘가 이 벨크로가 체결이 되게끔 그렇게 또 디테일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벤틸레이션도 상당히 크고, 벤틸레이션을 지탱하는 이 심이 상당히 두껍고 짱짱해요. 그래가지고 무너짐 없이 잘 버팁니다. 제가 왜 우레탄 문을 안쪽으로 달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동계 시즌에 창문을 오픈을 하면, 자, 이렇게 메쉬 창문이 나오는데요. 캠즐의 에어 텐트는 전부 다 오픈형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 창문을 오픈을 하시면 짜잔, 이렇게 우레탄 창문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우레탄 창문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안쪽에 이렇게 우레탄 문을 체결을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레탄 창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메쉬 창문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은 깊은 뜻이 있어요. 예,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 이중 지퍼가 달려 있어요. 내부에 우레탄 문을 안 달아도 별도의 우레탄 창문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냥 우레탄 창문만 체결을 하시면 우레탄 창문이 또 있어요. 와, 요런 거 소비자가 나중에 살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기능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 완전히 엄청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자, 이쪽에는 메쉬 창문을 체결해 놨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픈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다 창문에만 우레탄 창문을 달고 싶다 하시면요, 이렇게 또 별도로 파츠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냥 다시면 돼요. 벨크로, 네, 벨크로도 이제 체결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벨크로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펄럭임도 없고요, 여러분들. 텐션 그리고 스킨의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이 벨크로 도대체 몇 개입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하단 벨크로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통 하단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자, 문의 구성은요, 이렇게 스킨문 하나, 그 다음에 메쉬문, 이렇게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완전 지퍼로 돼서 벌레나 그리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또 이런 디테일한 거. 와. 자, 이것도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두께감이나 그리고 촉감, 그리고 소재가, 여러분들 뭐 원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 고급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아주 좋아요, 아주. 요런 박음질 진짜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내부에 안쪽에다가 우레탄 문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동계 시즌 하면은 사실 우레탄 최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문의 디자인이 U자 형태였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 스킨 문을 다 체결을 했을 때 진입문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을 하면 짠, 이렇게 진입문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별도로 우레탄 문을 또 구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중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레탄 문이 있어요. 이것도 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 우레탄 문도 한번 접어 볼게요. 캠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캠즐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같아요.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투명으로 이렇게 체결할 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앞문을 체결해 봤습니다. 자, 이거 뒷문도 체결을 할 텐데요. 앞문과 뒷문 스킨이 다 호환이 돼요. 캠즐 하우스, 캠즐 오드막, 캠즐 쉘터, 모든 캠즐의 에어 텐트 전면, 뒷면 스킨문은요, 전부 다 호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킨문을 한번 달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요 문도 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도 한번 달아 볼게요. 자,
요번에는 좀 다른 디자인의 스킨문을 체결을 했고요. 요것도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요런 디자인을 원하시면 요런 문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우레탄 문을 체결한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요, 요번에 새로 나온 전면부 후면부 스킨 문인데요, 요거 상당히 예뻐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킨을 달았습니다. 지금 너무 밋밋해 보인다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벨크로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벨크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벨크로를 떼시면 짜잔, 이렇게 우레탄 창문이 있는데요. 요것도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예쁘게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예쁘게 커튼처럼 쳐야 되는데 제가 또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일단 오픈을 했어요. 딱 이렇게 오픈을 하면요, 안에 우레탄 문이 이렇게 같이 체결이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요것도 이 외부 스킨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체결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상당히 괜찮죠? 이것도 한번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레탄 문도 한번 오픈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완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우레탄도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스트링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캠줄 오드막은요, 이렇게 연통구가 옆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연통구가 있고요. 동계 시즌에 이제 이렇게 접으셔 가지고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딱 붙이시면 돼요. 입맛에 맞게끔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통구 아래쪽을 바라보시면요, 자, 이렇게 에어컨 홀잭이 있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리드선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리드선은 스킨문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앞 뒤로도 리드선 홀잭이 있고, 측면 쪽에도 에어컨 홀잭 옆에 이렇게 리드선 홀잭이 있습니다. 캠퍼를 위한 설계를 했어요. 이런 거 진짜 신경 많이 썼어요. 자,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벌써 해가 졌어요. 근데 제가 날씨 고정이 맞나 봐요, 여러분들. 이 대형 우레탄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뷰가요, 먹구름 뿐이네요. 예. 자, 내부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프레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껍고 견고합니다. 약 15파이, 15.5파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소재는요, 우리 특수요원들, 우리 해병대, 그리고 UDT, 예, 고무보트에 사용되는 아주 강력한 PVC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터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자, 그리고 제가 수많은 테스트, 환경 테스트, 엄청난 바람, 그리고 비, 이런 테스트를 약 15회 정도 했고요. 샘플이 한 10회 정도 계속 변형, 개선 나타난 텐트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하단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 프레임이요, 정말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대형 우레탄 창문, 그리고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이겨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단 프레임이 있어서 바람에도 강하고요. 안전성, 캠핑을 다니면서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가족 단위로 다니시는 분들, 아이들하고 같이 예상할 수 없는 환경, 자연에서 캠핑을 즐기시다가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 프레임이라는 선택을 했고요. 확실히 하단에 프레임이 없는 텐트와 있는 텐트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안정감이 2배 이상, 저는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어빔을 감싸고 있는 풀 스킨, 야, 여러분들 보시죠. 이렇게 풀 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좌우측 그리고 상단 쪽 전부 다 풀 스킨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에어빔과 스킨이 잘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더 텐션, 그리고 모양, 바람이 많이 불 때 스킨이 펄럭이지 않게끔 아주 짱짱하게, 보세요. 와, 거의 뭐 풀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캠즐의 에어 텐트 중에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부에서 스킨을 닫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창 바깥으로 보시면 저기 캠핑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좀 조용히 좀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내부 스킨,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써본 사람만 알아요. 예, 이렇게 내부 스킨이 있어서 아늑하고 나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스킨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공인비나 재료, 기타 등등 모든 원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런 캠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누군가에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정말 좋은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차박용 커넥터를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요, 차량이랑 도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체결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커넥터를 달아놨고요, 이렇게 차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넥터를 달았습니다. 감독님 차로 한번 도킹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와, 그리고 이렇게 스커트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처음 보는데 상당히 괜찮은데요. 예. 자, 여러분들, 텐트에 커넥터 하나 달았을 뿐인데 이렇게 차량이랑 도킹 텐트가 됐어요. 자, 이거 한번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차 트렁크까지 열었어요. 지금 딱 맞죠?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차 같은 경우, 이 감독님 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박도 되는 차잖아요. 그냥 여기서 주무셔도 돼. 그러면 3룸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번 실내에서, 그리고 확장 공간에서 조금 와일드하게 야전 침대 같은 거 갖다 놓고 저기 충분히 성인도 충분히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넥터로 연결해서 다양한 재미있는 그런 텐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캠질이 3년 동안 기획하고 준비한 아이디어이자 캠질만의 세계관입니다. 유니버스. 자, 이렇게 차박 도킹도 봤고요, 여러분들. 자, 요 파츠는요, 캠질 에어 텐트 도킹 커넥터인데요,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체결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캠질의 에어 텐트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도킹이 돼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제가 간단하게 가구를 좀 배치를 해봤어요. 이게 정말 엄청 큰 쉘터인데요, 와, 이런 캠핑 쉘터를 놓고 옆에 또 하나 더 놨는데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합니다. 제 건너편으로도 에어 침대를 놓을 수 있고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확장 부분에도 뭐 필요에 따라서 야전 침대를 놓고 거기서도 또 취침이 가능할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이 텐트의 가장 장점은 아까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엄청난 고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되게 아늑하고 가구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자, 그리고 하단 에어빔이 있어서 공간을 좀 잡아먹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존의 에어 텐트들은요, 하단 에어빔이 없다 보니까 가구들을 스킨 쪽으로 붙여요. 그럼 나중에 비가 많이 올 때 가구가 스킨에 닿으면서 누수가 발생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전혀 가구가 스킨에 닿지도 않고요, 하단 에어빔이 있다고 해서 공간을 많이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전혀 공간 활용에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천장 대형 우레탄 창문, 밤하늘 보기 너무너무 좋은, 오두막이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게끔 아치형 형태의 귀여운 창문하고, 그 다음에 전면과 후면 스킨이 다 탈부착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스킨을 만들어가는 재미. 우리가 또 캠핑하면 꾸미는 재미도 있듯이 이 캠즐의 에어 텐트들은요,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파츠들을 연결해서 나만의 색깔로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캠핑하는 재미와 또 내 텐트를 내가 가꾸는 재미. 일단 봉제나 마감 처리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모든 창문이 4중 지퍼로 되어 있어서 창문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스킨, 그리고 메쉬창, 그리고 우레탄 창, 그리고 내부에서 스킨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내부 스킨까지 총 4개의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퍼가 완전히 열리는 방식이라서 때로는 창문의 스킨들을 다 접고 완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개방감은 뭐 세계 최고예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아늑하고 정말 오두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귀엽고 깜찍합니다. 예. 감성해요. 4인 가족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실 공간, 그리고 없던 공간을 확장해서 만드는 확장 공간까지 충분히 4인 가족이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파츠들을 연결을 한다면 4인 이상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간 개성 있는 텐트입니다. 네. 너무 장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야, 너는 왜 장점만 얘기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캠질의 에어 텐트들은 개발자가 정말 캠핑을 하면서 필요한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1년의 시간을 갈아엎어서 만든 텐트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기능들은 다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성능, 그 다음에 안정성까지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텐트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점도 있긴 있겠죠. 예. 하지만 제가 찾았던 단점들을 다 개선해서 나온 텐트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단점 없습니다. 아, 하나 있네요. 조금 무거워요. 예, 조금 무겁다는 거. 예. 하지만 뭐 이 정도 사이즈의 텐트들은 당연히 무게감이 좀 있겠죠. 자, 이렇게 캠즐 유니버스 시리즈 1탄을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모델은요, 캠즐 오두막 모델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차량 도킹 커넥터를 연결하면 차박 컨셉으로 캠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커넥터를 가지고 캠즐과 캠즐 에어 텐트가 도킹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유, 뭐 말하다 보니까 뭐 뭔 얘기를 한지도 기억 잘 모르겠고, 오늘 좀 급하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미니 박람회 때 모든 분들이 구경하시고 가셔서 엄청나게 좋다고 극찬 일색을 했고요. 정말 많은 샘플과 많은 개선은 거의 1년 가까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단점들을 찾아서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 체크한 후 완벽하게 출시를 했습니다. 디자인에 조금 변경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우측 확장 부분 스킨에 캠즐 로고의 우레탄 창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우측 스킨과 스킨이 닿는 하단 부분에 전면 벨크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또 개선을 해요. 지금도 훌륭한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또 개선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아마 좀 더 좋은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있어요, 여러분들. 캠즐 그리고 허브스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 그리고 솔직한 후기들을 남겨주시는 분들을 몇 분을 뽑아서요, 캠즐에서 제공하는 요 제품을 10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고 또 솔직하게 리뷰했어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하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텐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텐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텐트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좋다고 추천한다고 해서 거기에 혐오 쓰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텐트, 내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 텐트의 가격이 10만원짜리라도 좋은 텐트예요, 여러분.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요. 남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기가 사용해본 텐트, 그 텐트가 가장 좋은 텐트. 감사합니다. 저는 에어 텐트 유튜버 허욱씨였습니다. 2편에서 뵐게요.